Having flashbacks to Alexander Zverev on court, Philippe Chatrier. Seen it a couple of times this week, haven't we? Just where the clay holds up. Oh.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텐TV의 골텐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영상이 너무 자극적이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께 부상의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 앞으로 테니스를 즐기시면서 부상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20년 이상의 테니스 경력 동안 안 다쳐본 데가 없을 정도로 부상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발목을 접질려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돼서 1년 이상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매년 치러야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뼈를 깎아내는 어깨 수술까지 하고 현재 열심히 재활 중이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 다치면 아무리 치료를 잘 받고 재활을 잘 해도 다치기 전과 같은 완벽한 상태로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치지 않는 게 제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운동하시면서 부상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상의 확률을 줄이고 다치더라도 심하지 않는 수준이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입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장비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바로 신발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테니스화는 제일 좋은 것으로 신으세요. 간혹 일반 운동화나 러닝화를 신고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분들이 계신데요.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테니스화의 중요성을 러닝화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러닝화는 앞으로 뛰는 동작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복하는 동작에 의한 피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므로 지면에 발을 디딘 후 원래 상태로 복원하려는 탄력 또는 쿠셔닝 기능이 강조됩니다. 반면에 테니스화는 앞뒤로 뿐만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 그리고 갑작스러운 감가속, 방향 전환까지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러닝화와는 완전히 다른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화는 러닝화와는 반대로 쿠셔닝 기능보다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의 변화에 따른 지면과의 일관된 접지력 그리고 발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안정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면으로부터의 발력, 복원력이 강조되는 러닝화는 뒷굽이 높고 앞굽은 낮은 반면 지지력과 견인력이 강조되는 테니스화는 앞굽과 뒷굽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 즉 신발 밑바닥의 패턴으로도 러닝화와 테니스화는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데요. 지면과의 슬립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러닝화는 패턴에서 블록의 크기가 크고 복잡한 반면 급격한 감가속, 방향 전환으로 인해 슬립 조건이 많고 지면과의 접지력이 일관되어야 하는 테니스화는 러닝화에 비해 다소 밋밋한 무늬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닝화를 신고 테니스를 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발목을 접질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테니스 동호인의 부상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바로 발목 부상이 전체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은 부상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신발은 좋은 테니스화를 착용하십시오. 테니스화에 대해 잘 모르시는 테린이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할 만한 테니스화를 모아놓았으니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 신중히 해야 할 또 다른 장비는 바로 라켓입니다. 라켓은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라켓의 중량만큼은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강한 볼 위주로 플레이하고 근력이 받쳐주는 젊은 층은 300g 이상의 라켓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테린이 또는 근력이 약하거나 속도가 비교적 낮은 볼을 주로 상대하시는 동호인분들은 280g 또는 그 이하의 라켓을 선택하셔야 부상의 위험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라켓의 무게는 언스트롱, 즉 줄을 매지 않은 상태의 라켓의 스펙 중량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워밍업, 준비 운동입니다. 경기 전 근육을 이완시키고 적당히 열을 올려주는 준비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만 매우 심플한 워밍업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체 상체 순으로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최대한 높이 올리며
걷는 동작입니다. 다음엔 러닝 버킥입니다.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는 동작입니다. 가능하다면 템포를 빠르게 뛰면서 엉덩이를 차는 동작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동작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왼발로 오른손을 터치하고 오른발은 왼손을 터치하면서 번갈아 하면서 걷는 동작입니다. 네 번째 동작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셔플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끌면서 스텝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은 힙 스트레치입니다. 다리를 번갈아 가며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다음에는 조코비치 틸트입니다. 조코비치가 주로 몸풀 때 하는 동작인데요. 이런 식으로 왼발을 축으로 왼팔과 오른다리를 지면과 평행하게 쭉 뻗는 동작입니다. 제자리로 하기 전에 양팔을 양쪽으로 쭉 펴고 다시 반대쪽으로 해보는 겁니다. 다음엔 상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쉬운 동작부터요. 상체 첫 번째 동작은 허그입니다. 이렇게 양팔을 번갈아 가며 자신을 안아주는 동작입니다. 다음은 팔을 앞에 놓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손목은 힘을 빼고 손목도 함께 풀어줍니다. 다음엔 세라밴드를 가지고 하는 동작입니다. 테니스 가방에 세라밴드 하나 정도는 넣어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에게 맞는 강도의 세라밴드면 되는데 빨간색은 중간 정도 강도이기 때문에 무난합니다. 세라밴드만으로 여러가지 동작의 상체 워밍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동작도 되고요. 이렇게도 해보십시오. 이렇게요. 그 다음은 이렇게도 해보십시오. 각각의 동작마다 어깨의 회전근개, 미세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세라밴드가 없다면 간단히 이런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작은 원에서 큰 원을 그리듯 어깨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워밍업 마지막 동작은 섀도우 스트로크입니다. 라켓 없이 스윙 동작을 해봄으로써 스윙 동작에서 작용하는 모든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웜업 동작들을 게임 전에 10회씩 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세 번째 방법은 올바른 스윙 동작입니다. 억지로 힘을 들이는 스윙은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켓을 너무 꽉 잡는다거나 빠르고 급한 스윙을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릴렉스한 상태로 스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라켓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스윙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라켓의 모멘텀을 이용하는 힘들지 않는 스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브를 할 때 트로피 포지션에서 라켓을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속 동작으로 스윙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힘들이지 않는 스윙에 대한 자세한 테크닉은 전에 소개해드린 서브 포핸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스윙은 주로 어깨, 엘보, 손목과 같은 상체에서 부상을 일으키는 반면 올바르지 않는 푸더크는 발목, 무릎, 골반 등 하체 쪽에서의 부상을 일으킵니다. 갑작스런 감가속, 방향 전환이 많은 테니스는 그만큼 푸더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푸더크 동작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사뿐사뿐한 느낌이 부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발을 지면에 컨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쪽 발을 축으로 해서 회전하고 다시 그 축을 이용해서 돌아오는 방식은 스텝의 횟수도 줄이고 무리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탑 스텝, 사이드 스텝을 할 때나 크로스 오버 스텝, 러닝 스트로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유기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움직이며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것이죠. 푸더크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끝낸 뒤 해야 하는 원-다운입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미세 손상된 근육을 스트레칭하여 뭉쳐있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기 위한 마무리 운동입니다. 종아리, 햄스트링, 허벅지, 어깨, 팔꿈치, 손목 등 경기 중에 주로 사용했던 근육이나 관절을 스트레칭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어떤 동작이든 좋습니다. 다만 5분에서 10분 정도 꼭 시간을 내어 마무리 운동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테니스 부상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 동호인은 테니스가 먹고 사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인생을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잘 실천하셔도 부상의 확률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아시잖아요. 다치면 저만 손해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모든 테니스 동호인이 다치지 않고 테니스를 건강하게 즐기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